옛날 한양 한복판, 궁궐보다 크다 소문난 기와집에 김씨, 성을 가진 정승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김정승이라 불렀다. 그는 높은 벼슬과 강한 권세를 가졌고 말 한마디로 사람의 삶이 바뀌는 자리에 서 있었다. 그가 사는 집은 늘 사람들로 붐볐고 귀한 물건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 안에는 웃음이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김정승은 집을 다스릴 때에도 벼슬하듯 했다. 질서는 엄격했고 어긋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에게 집이란 쉬는 곳이 아니라 다스려야 할 또 하나의 관청과도 같았다. 그래서인지 집 안 사람들은 늘 그의 눈치를 살폈고 발걸음조차 조심스러웠다. 김정승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아들들은 어릴 적부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스승을 붙여 공부했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의지하지 못했다. 첫째는 책임을 두려워했고 둘째는 말로 자신을 꾸몄으며 셋째는 머리는 빠르지만 마음이 앞서지 못했다. 딸 송아는 달랐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늘 상황을 읽고 있었고 말보다 먼저 흐름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누구보다 오래 그 집에서 살아온 젊은이 옥석이었다. 그는 김정승의 친구였던 사람의 아들이었고 어린 시절부터 그 집에서 자라났다. 겉으로는 식솔과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그의 자리는 언제나 경계선 위에 있었다. 옥석은 늘 가장 먼저 일어나 집 안의 일을 시작했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고 불평 없이 감당했다. 그러나 김정승은 그런 옥석을 가족으로 부르지 않았다. 약속은 늘 미뤄졌고 말은 항상 모호했다.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주겠다는 말은 있었으나 그 시간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집에서 옥석을 제대로 바라보던 사람은 오직 송아뿐이었다. 송아는 알고 있었다. 옥석이 집 안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김정승이 옥석을 밀어내는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언젠가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때문이라는 것도.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옥석은 불만을 쌓지 않았고 송아는 섣불리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결국 어느 날 옥석은 아무 말 없이 그 집을 떠났다. 싸움도 고별 인사도 없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사소한 일들이 어긋났고 집안은 이전보다 시끄러워졌다. 하지만 김정승은 애써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질서를 세우려 했고 더 강하게 다그쳤다. 그러나 집 안에 균열은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그 균열의 소리는 밤이 되면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김정승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비어있는 자리를 외면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까지도 그는 알지 못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그제야 비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옥석이 떠난 뒤 김정승의 집은 겉보기엔 여전했다. 대문은 여전히 높았고 하인들은
여전히 많았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예전엔 말 한마디면 정리되던 일이 자주 어긋났고 사람들 사이에는 작은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김정승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림의 부족이라 여겼다. 더 강한 명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더 엄격한 규율을 세웠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람들은 말이 줄었고 표정은 굳어갔다. 집은 점점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는 평온이 아니라 긴장이었다. 그 무렵 평안도에서 한 장의 보고가 올라왔다. 옥석이 다스리는 고을에 대한 내용이었다. 세금은 적었으나 백성의 원망이 없고 송사는 줄었으며 떠나는 사람도 적다는 보고였다. 김정승은 처음엔 그 글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 여겼다. 그러나 비슷한 보고가 몇 차례 더 올라오자 그는 그 글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자신이 10년을 부려먹던 젊은이가 자신이 끝내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어느새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 있었다. 김정승의 마음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 감정은 분노도 질투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잘못 쌓아 올린 시간에 대한 불안이었다. 김정승은 처음으로 자신의 방식이 옳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쉽게 인정하지 못했다. 대신 술로 그 감정을 눌렀다. 그러던 중 김정승은 병석에 눕게 되었다. 큰 병은 아니었으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송하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고 필요할 때만 조용히 움직였다. 송하는 그 시간 동안 집안의 흐름을 정리했다. 아들들에게 책임을 나누었고 하인들에게 서로 의지하게 했다. 그녀는 싸움을 만들지 않았고 대신 틈을 메웠다. 김정승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병이 조금씩 나아가던 어느 날 김정승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붙잡고 있던 권세와 질서가 결국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그는 옥석이 떠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편지를 썼다. 이번에는 명령도 부름도 아니었다. 안부를 묻는 짧은 글이었다.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뒤 김정승은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며 며칠 뒤 옥석이 돌아왔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고 원망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는 담담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사람들은 그를 자연스럽게 맞이했고 집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정승은 그날 옥석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늙은 가장으로서의 인사였다. 그 인사는 길지 않았지만 무거웠다. 옥석은 아무 말 없이 그 인사를 받았다. 용서한다는 말도 과거를 꺼내는 말도 없었다. 그날 이후 집 안의 질서는 달라졌다. 명령보다 대화가 늘었고 책임은 나뉘었다. 아들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형제로 대했고 부족함을 숨기기보다 인정하려 했다. 송하는 그 모든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김정승은 더 이상 완벽한 가장이 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기를 택했다. 그 선택은 집 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하인들 또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옥석은 다시 벼슬에 나아갔지만 예전과 달랐다. 그는 한 발 물러서 사람을 살폈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갔다. 송아는 집 안과 바깥을 함께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여인이라는 이유로 가려졌던 재능을 드러냈고 김정승은 그것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딸의 판단을 믿기 시작했다. 어느새 집 안에는 웃음이 늘었다. 크고 요란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오래 머무는 웃음이었다. 김정승은 그 웃음을 들으며 알았다. 집이란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는 곳이라는 것을. 봄이 완연해질 무렵 김정승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주인과 식구의 구분이 없다고, 혈연보다 마음을 먼저 보겠다고. 그 말은 집 안에만 머물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다. 그 집은 점점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다. 예전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단단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했다. 그리고 마침내 혼례 이야기가 나왔다. 송아와 옥석의 혼례였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자리였다. 김정승은 중심에 서지 않았다. 한 걸음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례가 열린 날 집 안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였다. 웃음소리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떠나는 이들조차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다. 그 집이 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김정승은 그날 밤 마루에 앉아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계산과 걱정으로 가득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시간은 흘렀고 김정승은 늙어갔다. 그러나 그 늙음은 쓸쓸하지 않았다. 옥석은 때때로 집으로 돌아왔고 송아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아들들 또한 각자의 길을 찾아 살아갔지만 필요할 때면 돌아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그 집은 크지 않았지만 따뜻했고 강하지 않았지만 오래갔다고. 무엇보다도 그 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대했다고.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권세의 상징이 아니었다.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곳은 비로소 가족이 되었다. 사람은 떠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김정승은 그 사실을 늦게 배웠지만 끝내 배웠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집을 그리고 사람들을 바꾸었다. 그들은 크게 성공하지도 세상을 뒤흔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했고 함께 살아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조용히 전해졌다. 다 함께 잘 되었고 다 함께 늙어갔다는 이야기로.